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상상비즈 아카데미에서 2025년 3기 상반기 웹툰 창작 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상상비즈 아카데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모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번 웹툰 교육 과정은 JQ 코믹스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JQ 코믹스의 이종규 대표, 역대급 영지 설계사 각색의 이현민 작가,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 등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웹툰 작가로 데뷔,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교육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 확인과 교육 신청은 상상비즈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1월 18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명절 특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에도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명절마다 패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특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특집 패널들이 콘텐츠 추천 특집 방송으로 1, 2부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패널들로 김혜인 편집자님, 임나훈 작가님, 전훈 작가님, 정다빈 PD님, 그리고 얼마 전에 길티아 플레저 패널로 참여하신 연두 PD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연두 PD님 반갑습니다. 처음 이게 패널 전체 모이는 거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신고식해요. 네. 노래 한 곡 뽑아야죠. 저도 했었는데? 자, 저의 진행에 따라주시고요. 자,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만 올라가고 있는 BL 전문 오디오 콘텐츠죠. 길티아 플레저에 참여하시면서 방송의 재미를 더하고 계신데 저희 연중 행사인 특집 방송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와. 우선 제가 네. 길티 앤 플레저가 유튜브 전문 방송이어서 네네네. 지금 팟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람 뭔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제가 8개월쯤 전에 웹툰 단행본 편집자의 삶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제가 출연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유튜브 콘텐츠인 길티 앤 플레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 패널 할 생각 없냐고 네. 한 5번 물어봤는데 네. 결국 집요하게 열심히 꼬시셨죠. 집요하게 구애해서 드디어 패널로 앉혔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권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그 정도 깜냥은 아닌 것 같다. 나의 가방끈이 좀 짧다. 그 다른 분으로 너무 기신데 아직 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짧다니 우리 같은 가방끈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런 가방끈 말고 이제 정력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정력에 대한 가방끈이 내가 조금 짧다. 듣다 보면 내가 너무 겸허해진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조금 거절을 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납치가 돼서 네. 길티 앤 플레저에서 이제 활동을 이 하게 납치의 됐습니다. 큰 역할은 길티아 플레저 방송을 한 2번 들으시고 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 맞아요. 저도 이제 막 그러게 하는 거 혼자 아닌데. 있을 때 맞아요. 안 되겠다. 저 껴가지고 해머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네, 돼서 이제 이러면서 길티 앤 플레저에 끼게 됐고 오늘도 좀 저희 채널도 알릴 겸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열심히 토크 해보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마 팟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에도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 사이드 위에 보면은 일단 웹툰이스타 방송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만화클래식 전부 다 오디오 콘텐츠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BL 전문 콘텐츠인 길티아 플레저라는 것도 오디오 콘텐츠로 올라가고 있고 19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살짝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이래저래 돌아가면서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패널 토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오래 전에 출연하셨다가 최근까지 소식이 없었던 전훈 작가님이죠. 네. 네. 스타툰을 그리고 계신 전훈 작가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살아는 있고요. 네. 뭘 하고 계셨는지. 뭐 딱히 하는 거는 없었고요. 네네네. 그냥 잘 쉬고 잘 지내고. 근데 이제 저도 연말 연초에는 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독감 엄청 많이 퍼져 있잖아요. 아,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그래도 좀 회복을 한 편이고 뭐 지금 저 아내도 지금 한 달째 골골대고 있고. 아, 이번이 길더라고. 네, 저 길대요. 요가 선생님도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요가요? 아, 저 요가 이제 계속 하시잖아요. 다니니까요. 아, 진짜요?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운동이 요가라서. 근데 여러 곳에서 네네. 이런 독감 이런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 독감을
이미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주의하셔야 된다. 감기 주의하시고. 왜냐면 이게 좀 이제 안 나는 걸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 폐렴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걱정도 좀 들고 해서. 근데 지금 병원 가면 사람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저도 이제 요새 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제 건강도 있지만 제 주변 건강도 좀 있고 해가지고 병원 가면 사람들도 많고 또 병원이 이제 지금 그 의료 막 이런 대란 나가지고 환자 진료를 잘 못 보다 보니까 맞아. 예약 자체가 엄청 많이 밀려 있고 좀 큰 병원일수록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단은 또 이제 제가 가가지고 느끼게 됐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근데 인스타투는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인스타투는 고양이 소식 들려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거를 그래도 결자해지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벌린 일인데 여기서 이제 끝냅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끝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서 뭐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올해는 더 이상 놀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제가 올해 또 사주 이런 걸 좀 봤는데 올해 이제 삼재라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좀 뭔가 또 조심스럽게 살 생각이긴 하거든요. 일을 많이 벌리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뭔가 좀 깔짝깔짝 될 만한 게 뭐 인스타툰 정도는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생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우님과 정다민 PD님 저희는 2월에 망가다 이제 굵직하고 큰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작품? 그 작품? 네, 저만 죽어나는. 왜요? 뭔데요? 50권짜리 만화가 있어요. 5글자의 제목? 네네네, 그 맞아요. 치자로 시작하는 루로 끝나는 그거! 대빈님께서 해야 되니까. 계속 예고하셨던 제가 그래서 명절을 계속 그걸 보고 있지 않을까. 하루에 10권씩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작품 되게 소원 푸시겠네요. 네, 맞아요. 드디어. 다빈님의 날로 이제 제 정해서. 귀에서 피가 나지 않을까. 그냥 스탠딩 쇼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유튜브 찍어요. 혼자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맞아요. 있는데, 어쨌든 그때 또 망가대 얘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김혜인 편집자님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이렇게 근황 물어보면 항상 되게 그 난감한 게 네네네. 저는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해 뜨면은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하는 사람인데 근황이랄 게 딱히 없거든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건강이나 이런 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 네, 건강은 괜찮고요. 약간 그게 있다면 이제 1월에 제가 항상 이 만화 편집자는 매달 책을 내야 된다는 제가 있는데 또 1월에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2월에는 책이 한 3권 정도 또 나올 예정이고요. 네네네. 지금 4월까지는 이제 지금 1월인데 4월까지는 이제 낼 책들이 다 이제 초교가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와 있어가지고 4월까지는 또 이제 미친 듯이 달려야 된다. 네.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엄청 바빠지시겠네요. 빨리 하라고 여학교일도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와요? 난리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해서 그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두 PD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사실 혜인 PD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직장인의 삶 2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네네네. 뭐 이제 신년이 되다 보니 이제 일적으로는 뭐 올해 스케줄 같은 것도 짜야 되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러브레터를 또 써야 되거든요. 메일 꾸미기 하면서 이제 작가님들한테 이제 또 신년에 같이 해보자 이런 메일들을 써야 되다 보니 그런 작품 검토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맥구를 위한 여러 가지 초석을 좀 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PT를 이제 끊어가지고 약간 생명 연장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이랑 올해랑 체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꺾일 때가 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운동 진짜 하긴 해야 되겠다. 생존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생존이다 이거는. 한 해 한 해. 특히 직장인들은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의 육신이 어제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제는 먹을 수 있었던 음식도 오늘은 못 먹게 된다던가 이런 일이 정말 생기면서 이제는 정말 관리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오후 5시 돼야 졸렸는데 요즘은 오후 3시만 되면 졸린 거야. 3시부터는 회사에는 그냥 시체처럼 있다고 정확히 이센스의 노래 가사처럼 반쯤 죽어 있는 상태로 그냥 앉아 있는 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력은 그래도 좀 늘려야겠다. 또 우리 체력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 맞아요. 그건 진짜 우리의 체력의 문제가 아니다. 체력 문제라고 자꾸 개인화시키면 안 돼요. 또 전문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로법에 어떤 이런 적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언젠가 제가 그 번아웃 특집 한번 하고 싶거든요. 오늘 할까? 오늘 번아웃 특집 1부 어때? 오늘은 이제 따로 이제 준비한 이야기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번아웃이 온 얘기도 좋네요. 그 작가 그 작품들에서 번아웃이 온 캐릭터나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임나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저번 주에 봐서 그 사이에 입이 다 올라갔죠. 표류교실. 네, 근황이랄 게 사실 없어서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 작년에 작업했던 어떤 동화책 사냥꾼 두실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반지의 제왕이 재개봉해서 2탄을 다시 영화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소소한 근황이 있었네요. 어제 다비님, 유일한 20대인가? 다비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27이어가지고 저도 아마 선배니까 비슷할 듯. 네, 좀 더 있는 것으로. 저는 근데 20대의 나이에 제일 젊은 나이에 허리를 잃어서 제가 미학탐구의 녹음을 이제 최근에 했는데 그 사이에 허리를 잃어서 지금 일어서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짝다리 안 돼요. 최신 뉴스다.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주에 한 녹음을 2-3번씩 하고 있으니까 뭐 근황이랄 것이 있나 하는 상태. 최근 일주일 녹음이 좀 많았어요. 우리가 바빠서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가 하셔야겠네요. 네? 요가를 하셔야 됩니다. 요가요? 네. 저 요가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요가 비슷한 것도 하고 교정센터도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다녔어요. 전문가셨구나. 그래서 집에서 약간 요가 비슷한 걸 하고 있긴 한데 근데도 허리가 고장이 났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겠어요. 진짜 어디가 약한지 알면은 관리를 하면 되니까. 맞아요. 열심히 관리 중이긴 한데 올해는 더 빡세게 관리를 해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허리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최재훈 작가님의 이재민 평론가님이 오늘 빠지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최재훈 작가님은 지금 갑자기 독감이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어젠가 그제 잠깐 무슨 이슈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목소리 안 좋더라고. 약간 콜록콜록하고 있는데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저번 주에는 완전 괜찮았어요. 요즘 독감이 너무 유행이라서 계속 돌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안 났죠.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도 집에 무슨 이슈가 있다고 해서 뭐 사생활이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알았다 하고 얘기하고 두 분이 빠지셔서 지금 약간 걱정인 게 투머치 토크 2명이 빠졌어. 전화 통화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두 분한테?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전화 연결? 전화 연결해서 이 방송. 왜냐면 이재민 평론가는 이 기계가 블루투스 연결된다고 전화 연결하라고 했는데 내가 귀찮다고 그냥 이거 한번 해봐요. 이게 신기하다. 그런 기능까지. 아니야. 근데 두 분 다 분명히 발전하면 안 돼. 그냥 뭐 바빠서 못 온다 이런 거면 괜찮은데 두 분 다 이제 몸이 아픈 거고 이러니까는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고 올해도 만화 클래식의 다양한 코너들 제가 셋 리스트 날짜별로 쫙 보내드렸잖아요. 길티는 제가 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따로라서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니까 많게는 다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1년 동안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해서 우리 한 내년쯤에는 더 밖에 나가서도 공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특집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우리 즐겁게 했는데 여기저기서 건의사항이 접수됐었습니다. 평소 만화 얘기, 우리 만화 팟캐스트니까 만화 얘기 많이 하니까 특집된 다른 콘텐츠를 좀 추천하자라고 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아니 만화 팟캐스트인데 더더욱 만화를 열심히 추천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제가 절충안을 찾아서 1부에서는 만화 이외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만화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가름을 지었습니다. 약간 반반 같은 느낌이네요. 네, 어쨌든 이제 평화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참고로 오늘 이제 여러 패널 분들께서 소개를 할 때 텐션을 보면은 그분이 만화를 추천하고 싶었던 건지 다른 걸 추천하고 싶었던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청취자분들은 아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1부에서는 만화 말고 다른 콘텐츠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망클 본체이신 다빈님부터 네. 오늘 그럼 이제 명절이니까 이번 명절이 좀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쵸. 엄청 네. 길더라고요. 마- 27일도 쉬어요. 네, 마음 먹고 월요일날 연차 내면은 네. 거의 열을 쫙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긴데 소중한. 네. 만화 말고 이제 다른 콘텐츠 정다빈 PD님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고민을 이번에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뭘 할까? 네. 이제 후보도 많이 생각해 놓고 이제 컨텐츠도 뭐 영화도 있을 것이고 애니메이션도 있을 것이고 뭐 성인수 작가님이랑 밥 먹는데 뭐 문학을 추천해라 이번에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저는 결국에 약간 어차피 애니메이션 추천할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코드 기어스 반역의 르르슈라는 이름의 TV의 시리즈입니다. 네. 포드 기어스. 코드 기어스. 네, 기어스. 모르시나요? 몰라요. 오. 네. 근데 이름은 들어봤지 않아요? 생김새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생김새는 보면 확실히 아는 게 아, 그니까요. 이 캐릭터 디자인을 일단 클램프가 했고요. 그래서 똑같이 되게 생겼어. 익숙한 그림체예요, 우리에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시리즈가 많고 뭐 극장판도 나오고 만화도 나중에 제작이 되고 소설도 있고 게임도 있고 한데 저는 이 중에서 반역의 르르슈라고 나온 TVA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1기하고 2기가 있어서 딱 어떤 명절에 보기 좋은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 정주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다들 많이 보셨나요? 그쵸. 그 한때 한 시기를 풍미했던 그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어떤 줄거리 약간 소개해주세요. 소개. 줄거리는 일단 코드 기어스라는 제목에서 기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 기어스는 주인공인 르르슈가 사용하는 어떤 초능력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약간 정신 지배를 걸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르르슈라는 친구는 브리타니아 왕국이라는 되게 어떤 나라. 큰 왕국이 있었겠죠. 그 왕국의 왕자 출신인데 그 브리타니아 왕국이 망했나요? 아니요. 일본을 집어삼킵니다. 오. 일본을 지배해요. 일본을 지배하는데 이 르르슈라는 아이는 그 브리타니아 왕국을 벗어나서 이제 일본의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의 이름은 르르슈 비 브리타니아인데 일본 이름을 쓰고 살아가요. 르르슈 람페르지라고 일본 이름 같지 않긴 한데 전혀 야가미 라이토 같은 거예요. 네, 야가미 라이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근데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자기의 어떤 브리타니아 왕국 하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들고 이 친구가 되게 어떤 큰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뒤집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어스라는 능력을 이 친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초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어스라는 능력을 등에 업고 자기만의 어떤 추종자, 군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는 내용이다가 큰 줄거리인데 당연히 세상을 뒤집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적들도 만나고 어떤 자기가 좋아했던 친구하고 약간 척지게 되는 일도 있고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뭐 사람도 죽이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일러를 보면 안 돼요. 스포일러를 보면은 너무 재미가 없는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큰 스포일러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절대 보면 안 되는 3개의 스포일러 정도가 있는데 꽤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너무 큰 충격을 입는 스포일러예요. 내용이 한 번씩 크게 뒤집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3개의 스포일러를 안 보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빼고 이제 이 만화의 매력 포인트를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클램프가 디자인한 캐릭터들이고요. 어쩐지 진짜 아름답다. 정말 호리호리하고 미혼이고 그 흑발 남자. 새끈하죠. 이제 주인공인 르르슈는 흑발에 엄청 호리호리하고 이쁘게 생긴 클램프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 캐릭터 스타일이 나오고요. 이 르르슈의 소꿉친구인 스자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잘생기고 갈발 햇빛남. 네, 맞아요. 저런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통하시네요. 여기서 나오는 멋진 키워드 남자 맞아요. 캐릭터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 캐릭터 디자인도 진짜 이쁘게 하잖아요. 클램프가. 그래서 맞아요.
진짜 특이하고 다양한 여자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여자 캐릭터들이 엄청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싸울 때 그냥 뭐 맨손으로 싸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약간 기계 같은 걸 타고 다녀요. 메카닉을 타고 다녀서 그 메카닉을 타고 전투를 하는 전투씬에서의 어떤 묘미도 되게 있는 편이고 그 메카닉을 타고 다닐 때 어떤 수트 디자인, 메카닉 디자인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공인 르르슈는 머리가 좋고 몸이 약간 약해요. 센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어스라는 힘이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하고 맞설 수 있어서 중요할 때는 언제나 주먹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 캐릭터다. 그래서 르르슈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머리를 써서 그 상황을 타게 하는지 보는 게 이 애니메이션의 되게 중요한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때 약간 재미있을 만한 포인트는 이 르르슈를 둘러싼 가족 관계입니다. 이 르르슈가 어쨌든 브리타니아 왕국이라는 데 왕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가족들하고는 사이가 진짜 안 좋아서 거의 죽이고 싶어 하고 어떤 가족,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진짜 끔찍하게 르르슈보다 몸이 약해서 앞도 못 보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는 오빠의 노력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기쯤 넘어가면 르르슈에게 어떤 새로운 가족이 생길락 말락하는 포인트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가족 모먼트가 그래서 되게 매력 포인트가 되게 많은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력 포인트도 많고 반전 요소도 많고 그리고 결말 저는 진짜로 멋진 애니메이션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말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말도 충격적이고 제가 아까 말한 3가지 스포일러 중에 하나가 결말이기 때문에 결말 스포일러를 절대 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르르슈가 범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제가 스포일러 밟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르르슈가 귀신인가? 다 나왔다 지금 중요한 스포일러. 진짜 보려고 했는데 다 스포 당했네. 아 이거 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스포일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빈님 앞으로는 계속 서가지고 이거 녹음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흥겨워 지금. 스탠딩쇼 같은 완전 정말. 네. 아 저 원래도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서서 할까요? 편해 보여요. 근데 이 코드기어스 반역의 르르슈라고 하는 작품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드기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플랫폼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저는 제일 최근에 봤을 때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넷플릭스 파티를 친구랑 하면서 봤었고요. 1기하고 이제 2기는 R2라고 나와 있는데 2개만 보시면 됩니다. 2 시리즈만. 이게 꽤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거의 10년이 훨씬 훌쩍 넘었어요. 네, 맞아요. 꽤 오래됐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빈씨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게 스포를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송 듣고 빠르게 보러 가셔야 돼요. 어디 뭐 검색해보고 일어나시지 말고 이미 고전이라서 바로 넷플릭스로 가가지고 바로 보셔야 돼요. 네. 아 제가 스트리밍 사이트 찾아봤는데 넷플릭스에선 지금 내려간 것 같고 라프텔, 왓챠, 티빙, 웨이브에 다 있습니다. 다 있네요. 다 있네요. 넷플릭스 빼고 다 있는 거네요. 네. 다 있다. 고전인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조금 보태면 그 로드 오브 히어로즈에서 그 르르슈라는 캐릭터를 콜라보해서 출시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스자쿠라는 캐릭터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 로드 오브 히어로즈 안에 그 히어로로 이렇게 나와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실제로 그 일본 성우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성우 목소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미 게임이라는 IP로까지 출시됐을 만큼 로드 오브 완전 히어로즈는 뭐야? 그 게임인데 국내 게임인데 거기에 이제 한 명의 캐릭터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주인공이 되는 르르슈의 성우와 그 로드로 나오는 남자 성우의 성우가 같아서 뭐 그런 콜라보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2006년 거면 나올만 하죠 그 사이에. 그리고 이거 캐릭터 원안을 클램프가 했고 네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캐릭터 이제 실제 디자인은 가오가이거 디자이너가 했대요. 아무래도 메카닉도 등장하고 이러니까는 그쪽에서 같이 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쩐지 클램프 느낌이 물씬 나는 포스터더라고요. 네. 딱 보는 엄청 순간 세기말 X 딱 감성이잖아요. 생각나는. 네.
다 보신 건가요? 다른 분들? 저는 안 봤죠. 저는 봤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이름만 알고 있었네요. 이름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보면은 난리 나요. 진짜 완전 공감해요. 딱 그 나이 때 보면은 충격받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주인공이 좀 엄청 멋있게 나와요. 뭐 교복 맞아요. 입고 막 다니는데 네. 약간 그 군계 일학처럼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좀 반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한번 기록해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우님. 아, 네. 전우님도 오늘 뭐 30분 준비해 오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10분 컷 한번 해보시죠. 네, 어쨌든 뭐 사실 말하다 보면은 또 금방 그럼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그 게임으로 오.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좋아. 이제 제가 그 전에 잠깐 언급을 그때 공방 때 했었잖아요. 네. 제가 무협 게임. 그 게임? 네, 무협 무협 게임 게임에 흔치 않은데. 약간 좀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한 장 제가 일단 보내드리고 카톡 소개를 방에. 시작을 할 건데요. 무협 게임에 어떤 전문가적인 사진을 준비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소개할 게임의 주인공을 제가 좀 이건 눈으로 보여드려야지 좀 바로 말이 되거든요. 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 건데 음. 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지금 방송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이게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양해를 먼저 좀 미리 좀 이제 깔고 들어갈게요. 일단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작품은 무협 게임 그 활협전이라는 화협점? 네, 활협전. 화협전. 활협이라는 무협 게임이에요. 컴퓨터 이제 PC 게임이고 스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그 유저들이 한국어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조만간 이제 게임사에서도 한국 유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정식으로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예고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제 즐기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무협 게임의 매니아로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네. 무협 게임을 즐겨왔고요. 지금 이제 그 네이버 무협 게임 카페 부지기로 부매니저로 거의 뭐 10년째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무협 게임을 좋아해왔고 무협 소재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계속 무협 게임은 나와요. 어쨌든 중국에서 대만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좀 이렇게 전달될 만한 거는 적지만 매니아들은 이제 계속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요 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중화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되게 이제 많이 유행이 생긴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일단은 아까 그 주인공 외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무 하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 무협 게임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주인공이 없는데 무협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무협 게임 주인공들 그래도 못생기진 않았어도 약간 게임이니까. 게임이잖아요. 주인공이면 다 그렇죠. 약간 내가 좀 동일시 할 만한 뭔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주인공이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이거는 좀 약간 혐오 게임류인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한 1년을 안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이래서 인기가 있구나. 정말 이게 찐 무협이다. 이거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무협의 소울이 살아있는 진짜 찐 무협이었다라고 제가 깨닫고 이건 한번 좀 어딘가에서 소개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언급을 하고 싶었고. 어떤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시놉시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사실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시놉시스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이름은 이제 조활이라는 주인공이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네네. 남자 주인공인데 이 활협전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조활, 활의 무협, 활의 이제 협에 관한 이야기예요. 조활은 사천당문의 외문 제자입니다. 사천당문이라고 아마 무협을 조금 아시면은 네. 뭐 그런 문파가 있어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뭔가 있겠지. 네. 근데 이제 그 조활은 거기서도 외문 제자예요. 뭐냐면은 그 속가 제자, 그러니까 바깥에. 정식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문파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잠들만 하면서 무공도 제대로 하나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 문파 제자들이나 사형들한테도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무공이 약하니까 정말 무시 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사실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 혐오하고 막 이렇게 피하고 하는 그런 신세를 이렇게 그런 신세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음에는 대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진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괴감이 쌓여 있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삶은 왜 이러나? 왜 하늘은 나를 이렇게 낳았나?
맨날 이런 신세 한탄만 하고 있거든요. 유일한 삶의 낙이 그냥 그 장문 딸 얼굴 그냥 보면서 아, 그래 저 귀여운 얼굴 보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당문의 집안일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천 당문조차도 사실은 원래 되게 이제 융성하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문 자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알이 어느 날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 있고 당문이 지금 무림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멸문지경에 이른 상황을 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당문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문파 사람들이 뭔가 핑계를 대가지고 당문을 아예 그냥 조지려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당문의 어떤 제자로서 조알은 어떻게든 이거를 살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정신 차리니까 처음대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정신을 유뇌물이에요. 차리게 되는데? 네, 유뇌물이에요. 일종의 유뇌물이에요. 그럼 네. 미래를 한번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문 이러고 있으면은 망한다. 나도 망하고 당문 그 선배들, 스승들, 그 내가 좋아하던 산맥까지 다 지금 이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당문을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이게 게임 전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아니면 초반에, 진행하면서 초반에 사실은 스토리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롤로그에 가까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메디브이자 쓰라리자 아서스인 거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만화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 화상기환이랑 이색의 삼촌을 섞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못생긴 그 주인공과 근데 나는 미래를 알아. 미래를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내가 이 화산 당문을 살리는 그런 어떤 시놉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되게 자유도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업이 되는 길도 있는데 당문을 살리는 길도 있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악인이 되는 길도 있고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재밌겠는데? 완전 악인이 되는 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능력치들을 되게 여러 가지로 키울 수가 있어요. 무공도 키울 수가 있지만 그 구력이라고 그 입싸움 말싸움 그 주성치가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을 키우면은 싸울 때 막 욕을 하는데 그게 장난 아니에요. 입담이 좀 걸출하구나. 네, 정신 타격을 주는. 근데 이제 구력을 안 키운다 그러면 이제 어버버거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구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약간 능력치들을 키우는 메이커인데 프린세스 메이커인데 완전 프린세스 메이커. 네. 프린세스 메이커 같다. 네, 게임 그러니까요. 자체 장르는 사실 육성 시뮬에 가까워서 프린세스 메이커에 가까운 이런 게임 내용이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 무협과 프린세스 메이커 육성을 합쳐놓은 거를 무림세스 메이커라고 우리가 흔히 진짜로 장르로 부를 만한 게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번역에 참여하기도 했던 게임, 되게 유명한 게임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던 혁객풍운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게임이 지금 거의 결이 비슷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라면은 주인공의 얼굴이긴 해요. 루키즘을 이게 비판하네.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고 증명하려고 하냐면은 주인공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모든 서사가 처음부터 설득력이 생겨요. 그지. 협 하나만으로 가는 거잖아. 왜냐면은 주인공은 처음부터 계속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핍박을 하거든요.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주인공도 계속 신세한탄 하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에 나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나아가는 길들이 어쨌든 협을 이제 이루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증명하려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내가 따지겠다. 근데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끝까지 좋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어떻게 키우고 스토리를 진행시키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좋아하는 소사매랑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또 다른 뭐 히로인들 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주인공의 사형들이랑 어떤 비밀들을 많이 알아낼 수도 있고 비밀들을 모른 채로 왜냐하면 스토리에 비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밀들을 모른 채로 계속 이 스토리가 그냥 반복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맥에서는 안 되네요.
그거는 맥에서 안 돼요? 제가 이제 나 맥인데. 할 이야기에는 좀 없는데 어쨌든 제가 맥까지는 왜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동을 했냐면은 왜냐면 제가 이제 무협 게임만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협 소설을 좀 안 보고 무협 만화를 안 보고 사실 계속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망가다이스도 뭔가 언급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요즘 것들을 보면은 무협의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배경들만 좀 빌려왔지 진짜로 어떤 무협의 가치를 좀 추구할 만한 것들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무협의 진짜 가치는 로맨스 아닙니까 무협은? 아니에요. 무협 어르신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치를 알려주십시오. 펌플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되게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헐크 아저씨가 로맨스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다빈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심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무협에 관심이 있어.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국에 진짜로 필요한 게 무협의 어떤 그 소울이지 않나. 무협이 뭐냐면은 그냥 방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로맨스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어떤 활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무협 만화들 보면은 어떤 액션 또는 그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런 성공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무협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무협 그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힘이에요. 그리고 힘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무협의 주제예요.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무협의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그 배경 속에서 어떤 광대한 힘이 있으면은 그게 뭐 무공일 수도 있고요. 비급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업이 되는 거를 독자들이 목격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힘을 내가 발휘하는 것만으로 저 사람이 대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 것인가. 나를 위해서 쓰는가? 내 지인을 위해서 쓰는가? 내 문파를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뭐 나라를 위해서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고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협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이렇게 다른 문파로부터 공격당했으니까 복수한다든가, 또는 내가 이제 벼룩이죠.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성공한다든가, 이런 이야기에 그치는 거는 약간 좀 저는 좀 얕은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무협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 대업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보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무협체라는 게 있어요. 무협의 채. 그 진짜 무협체는 뭐냐면은 너 어떻게 살 거냐?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네가 하는 게 도에 맞는 일이냐? 도와 이에 맞느냐? 지금 네 마음속에 악이 있는 애 선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협체인 거예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게 아니라 항상 모든 대사와 문장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도와 이치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거나 또는 남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는 게 무협의 대화 방식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불경이나 또는 이제 그 도가의 어떤 도덕경이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경전들을 볼 일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뭐 김용 무협이라든가 고전 무협들은 그런 거에 좀 연구를 한 작가들이 계속 그거에 대한 간접적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이야기 속에서 배워놨거든요. 스며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무협 그냥 재미로 보기 위한 건데 계속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거든요. 군자가 되기 위한, 대업이 되기 위한 방식들. 이거 플레이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엔딩까지? 제가 한 번 엔딩 보는데 한 20시간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1회차 엔딩을 보는 걸로 의미는 없어요. 아, 약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윤회 애초에 게임 자체가 사실은 새로 시작하면은 새 삶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게임 스토리 자체에서 그런 방식을 약간 좀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엔딩은 사실은 초반에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프린세스 메이커 맞네. 해피엔딩을 초반에는 겪을 수가 없어요. 해피엔딩이 절대 없어요. 무조건 사실은 배드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 운명을 다시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 내가 한번 알았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전우님 4월에는 무협 팔풀이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힘에 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 것인가.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되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 썼나. 그거를 팔푼이 같은 데 쓰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난세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사실은 저는 최대한 그런 이야기는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접하고 나서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도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물론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자기 방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답을 지금은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또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한 번 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인공이 정말 못생겼잖아요. 네. 특히 정말 못생긴 남자잖아요. 사실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뼈저리게 주인공의 신세에 공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인기가 정말 없었고 어릴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하지만 우리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제 아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고요. 어떤 그런 운명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런 삶이 정말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특히나 어쨌든 이건 누군가가 써놓은 이야기잖아요. 이 작가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같이 좀 나눠서 고민을 하고 그 경험을 좀 더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뭐 최준 작가님도 없고 이재민 평론가님도 없고 해서 저는 두 분이 그래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나이대도 그렇고 무협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좀 더 맞장구 이렇게 잘 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 대폭발을 제가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옆에서는 또 막으려고 하고 있고 옆에서 그러니까 큰이면 큰 책임이 따르나 보다. 그것이 무협의 정신이라면서 듣고 있어요. 아니 말하고 싶어도 제가 봤던 무협지가 막 비례도 묵향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또 찐 그건 또 본 게 없으니까 난 푸운에서 끝났어. 음질말이 얕아가지고 무슨 말이든 얹으셔도 되긴 해요.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아니고 소개고 네, 소개예요. 언젠가는 또 패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때 나 그 게임 화렵 좀 해봤는데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되면 그때 얘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 일단 맥에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맥인데 저도 맥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 이거는 다른 만화나 다른 뭐 소설이나 다른 컨텐츠와 거의 비견될 정도로 되게 좋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특히나 요즘 저는 이 시류에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꼭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무협 게임이고 스팀에서 지금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제목은 활협전입니다. 약간 무린센스 메이커라는 장르고 윈도우에서만 돌아간다는 거. 플레이 시간은 20시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요. 4월에 무협 스페셜 한번 하자. 제가 무협 만화를 찾아보는데 무협 만화는 정말 소개할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옛날 거 아니면은 없긴 하죠. 열혈 광고 해야 되나? 생각이 뭐냐면은 무협에 대해서 무협의 정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무협은 그러니까 힘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답이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많은 만화나 많은 소설이나 많은 영화가 사실은 되게 그 무협 정신이 어느 정도 다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협이란 장르가 생각보다 되게 넓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남자들의 막 그런 아저씨들의 그런 장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무협에 대해서 그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여서 저는 되게 굉장히 4월에 한번 오실래요 게스트로? 심지어 제일 좋아하시는 데스노트도 어떻게 보면 무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대의를 위해서 코드기어스도 무협이겠다고 생각하고요. 힘을 갖는 소년의 이야기니까. 힘에는 책임이 따르고 당신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스파이더맨 얘기도 대사가 해야겠네. 룰루즈의 명대사 중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협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무협의 정신 중에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지과위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를 어떻게 쓸 것인가,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쓰는 게 진짜로 그 협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쓰는 거는 그거는 그냥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죠. 내가 힘을 써야지.
자꾸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하고 이걸로 쓰는 거는 아직 이제 그 진짜로 어떤 무협의 그 도의를 좀 약간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넓혀서 사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엔젤 전선도 사실 무협입니다. 네. 알았어. 무협. 4월에 할게. 네. 4월에 무협 스페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 김혜인 편집자님이 추천해주실 작품. 진짜 만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만화 이외의 거 추천할 거 너무 기대된다. 아 정말요? 저는 오늘 가져온 게 저는 문학입니다. 네. 좋아. 게임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문학 동네. 네, 문학이고 문학 동네라서 역시 동네 주민이라서. 네,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그렇죠. 한강 작가님이 이제 선정이 되셔가지고 너무나 큰 맞아요. 네, 진짜로 국가적인 대축제인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나는 대한민국입니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계기로 이제 한국 문학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문학의 가장 큰 어떤 한국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작가님 선생님을 꼽자고 하면은 저는 박완서 선생님이랑 오정희 선생님 두 분이라고 오정희요? 두 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둘 분이 굉장히 소설은 되게 달라요. 그쵸, 네, 되게 굉장히 다른데 제가 좋아하고 저의 취향에 맞는 제 작가님은 소설은 박완서 선생님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 소설과 에세이, 아무튼 박완서 선생님 또 작품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작품인 그만턴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작품이 이제 옛날에 그 느낌표라는 맞아요. 그 책을 읽읍시다였나? 책을 읽읍시다라는 방송의 첫 번째 도서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작품이 되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 작품이 사실은 그 산이 과연 거기 있었을까라는 그 두 작품이 이제 같이 세트? 세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1권, 2권이에요. 그 작품이 이제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인데 박완서 선생님의 유년 시절과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은 시기랑 그 한국전쟁이 또 끝난 후까지의 그것을 다룬 이야기예요. 1, 2권이. 근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12월 초에 그렇게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친구들끼리나 동료분들이랑 되게 많이 한 게 막 그런 얘기 있죠. 나 계엄 그러한 날 뭐 하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뭐 계엄을 한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거든요. 나 세월호가 그렇게 이제 됐던 날 나 뭐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접했었다 하는 그걸 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그거거든요. 이제 박완서 선생님이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것을 겪었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그 전후 문학이라고도 하잖아요. 되게 우울하고 피폐하고 그런 게 없이 정말 저희가 일상적으로 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 들었잖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는 목소리로 정말 들려주시거든요. 되게 일상적인 목소리로 그 사건을 그런 어떤 국가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통과했는지를 되게 생생하게 들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두 소설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정말 등신대에 우리 여성이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막 엄청 힘들다 막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모르시니까 왜냐면 그 당시엔 되게 나이가 어리셨어요. 그 삼국전쟁이 됐을 때는 그래서 막 다 잘 모르죠. 전쟁이 난 거야? 뭐 어쩐 거야? 하면서 막 되게 당황하고 잘 모르세요. 뭔가 그런 일들도 되게 생생하게 담겨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두 소설로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이제 이야기를 만약에 처음 이제 읽으신다 하면은 이 두 개로 시작을 해서
첫 소설은 그 많던 시간 누가 먹었을까고 그다음 네, 두 번째 거는 그 산이 정말 거기 그거 있었을까. 후속작으로 나온 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읽고 이제 난 이거 두 개를 읽으면은 박완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읽을까? 왜냐면 박완 선생님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읽으면 되는 게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읽으면은 박완 선생님의 아침 드라마가 시작돼요. 박완 선생님은 정말 그러니까 한강은 작가님은 좀 민중문학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박완 작가님 정말 대중적이고 정말 소탈하고 일상적인 소시민적 문학을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아주 오래된 농담은 40대 의사가 주인공인데 그 의사의 시선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막 펼쳐지거든요. 막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고 뭐 의료 시술을 안 받고 막 주술적인 막 그런 시술을 하면서 그 사람 환자를 막 고치는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돈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소설인데 돈 때문에 막 아무튼 막 집안 난리 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드라마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은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쓰는구나 하는 걸 딱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저도 막 친구들한테 이거 추천하니까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아침 드라마 같고 너무 자극적이고 도파민 있나요? 도파민 쫙쫙 도는 이야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소설 장편 소설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제 박원수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도파민이 나온 이야기 다 겪고 나서 또 뭘 읽을까?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걸 읽을까 하면은 대범한 밥상이라고 문학 동네에서 나온 작가님 선생님의 단편 소설집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나와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어떤 진짜 정수만 딱 꼽아놓은 단편 소설집이란 생각을 들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어떤 게 실려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대범한 밥상에 실린 수록된 단편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가 저는 이분 작품을 찾으시는 동안 얘기를 해보자면 전 남옥은 읽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옥을 만화가 있어요. 김국 선생님께서 남옥 가지고 만화를 그리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남옥이랑 그리고 이분이 쓰셨던 에세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사가지고 읽었었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반성의 시간을 내가 왜 안 읽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기회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딘가에서 왜냐면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교과서 근데 그거는 읽었다고 도둑맞은 가난이나 그래서. 자전거 도둑이나 옥상민들 냈고 이런 거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가지고 사실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범한 밥상에 실린 이제 소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편인데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파 수술 낙태를 하는 이제 의사의 이야기인데 그 의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생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술만 하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병원 문을 닫기 전에 나 이제 진짜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아이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도 실려 있고 그리고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이라는 이제 단편은 이제 약간 양색 씨 그 여자를 찾는 그런 이제 남자들한테 젊은 사람 여자 말고 노파가 그 수총각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런 노파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소위 말하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진짜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되게 익살스러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한 총 4작품을 읽으면은 박원수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써왔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써왔고 어떤 정말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작가님의 어떤 정수를 읽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김혜인 편집자님 오늘은 박완서 문학을 우리한테 추천해 주시는 거군요. 왜냐면 한 작품 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너무 다작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분의 작품들에 이제 하나씩 보는데 추천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순서대로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단편을 한번 도전해 볼까? 오랜만에 소설 읽기를. 근데 진짜 자전거 도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전거 도둑은 아시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어린 남자애가 자전거를 훔쳤어요. 근데 날 키워주는 할아버지, 이제 친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진짜 내 친할아버지였으면 나를 혼내야 되는데 자전거 좀 이렇게 그거 정확한 이야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날 혼내지 않아요. 잘했다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소영이 뭔가를 느끼거든요. 이게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좀 비겁한 짓을 했을 때, 근데 그게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비겁한 짓이죠. 그걸 했을 때 그럼에도 나를 혼내주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쌍을 맨들릴 것도 들었고 도둑 맞은 가난은 아시지 않아요? 몰라요. 아니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알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들으면 알 수도 있고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정말 가난한데 부자들이 나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나는 가난마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도둑 맞은 가난이거든요. 한번 단편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밈이 있어요. 그분이 나오시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벌써 1시간을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만 쉬고 와서 나머지 3명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화클래식 명절 특집으로 패널들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콘텐츠들 명절 때 보실 수 있는 거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정다빈 PD님, 전우님, 김혜인 편집장님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연두 PD님. 네, 드디어 접니다. 오늘 어떤 작품 추천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되게 어떤 콘텐츠를 할까 정말 모두가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안 겹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자 저의 어떤 콘텐츠 준비했는데 그에 앞서 오늘 부재하신 그 최재원 작가님이라면 왠지 이 콘텐츠를 추천했을 것 같다는 작품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영화 요즘 한참 하고 있는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미쳤고 동시에 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제 에일리언 같은 영화를 조금 보실 수 있다, 좀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강추이고 좀 그런 좀 과격한 영화들은 어렵다, 피가 튀기는 영화들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기를 권장드리지만 그래도 정말 명절에 한번 보기 좋은 시원하게 끝까지 내지르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최재원 작가님을 대표해서 저도 너무 재밌게 봐서 일단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를 재밌어요. 추천해봅니다. 추천해요. 정말. 네, 진짜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좀 추천을 했지만 조금 비위가 약하시거나 정말 좀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힘드실 수 있는 영화라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오늘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려고 하냐면 다들 그 오디오북 같은 거 많이 들으시나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 결제를 해서 그 월정액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한 3작품 정도 듣다가 실패했어요. 보통의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번에 뭐 배우분, 성우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냥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추천할 어떤 콘텐츠는 오디오북과 굉장히 닮아있지만 또 다른 장르, 오디오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라디오 같은 거 한참 들었던 세대들은 아실 텐데 그 제5공화국이라고 MBC 라디오 드라마를 제5공화국 네, 아시죠? 이제 그거 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요즘의 문법으로 가져와서 더 많은 이제 작품들이 있고 여러 성우들이 출연을 하고 그걸 연출로 잘 기워서 이제 오디오 드라마라고 하는 어떤 콘텐츠 형태로 만들어낸 건데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물이 아닌데 똑같이 그게 재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충분히 오디오 드라마라고 하는 그 콘텐츠는 소리만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대본이 친절하게 각색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오디오 드라마라는 장르만을 위해서 쓰여진 대본도 있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할 건 그 오디오 드라마 중에서도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라고 하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그 제가 또 오늘 유학을 왔잖아요. 길티 앤 플레저라는 채널에서 오게 됐는데 본국이 있으시죠? 네, 이제 본국이 제가 있는데 그 조만간 거기서 다루기로 한 콘텐츠의 어떤 꼭지가 삼각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새갓살이라고 하는 셋이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약간 그런 엔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꼭지 중에 언급되는 작품이 바로 이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썸머 작가님의 웹툰인데 그걸 이제 제가 막 찾다가 오디오 드라마라는 콘텐츠를 좀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트레일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한 그 캐릭터들의 목소리랑 그 배역이 너무 잘 맞고 그 세계관도 너무 잘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디오 드라마를 좀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해서 지금 시즌 1이 완결이 났거든요. 오디오 드라마로. 근데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막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간략히 해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웹툰에 대한 줄거리와도 동일한데 그 라한이라고 하는 국토의 반이 사막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비를 내리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이제 주술적인 걸 행하는 이제 곳이 있고 실제 이제 왕국의 이제 왕이나 뭐 이런 황태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비를 내려주는 게 나라의 비를 내려주는 존재가 바로 용이고 그 용이 계속 부재하다가 이제 용이 다시 태어날 기미가 보인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 라한이라고 하는 사막으로 둘러싸인 나라의 용 그리고 왕 그리고 이걸 이제 관장하는 약간 주술사 같은 존재인 그 신궁이라고 하는 이렇게 권력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용 그리고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권모술수 암투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한덜기 꽃 같은 굉장히 열리한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성인물 콘텐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썸머 작가님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푸시는 분이기도 해서 약간의 그런 소위 로맨스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비엘적인 키워드로서의 로맨스는 있지만 명절에 그냥 오고 가면서 대중교통이나 장시간 이런 대중교통에서 듣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콘텐츠고 뭔가 오랫동안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볼 때도 있지만 또 피곤하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잠들고 싶지만 뭔가 잠들긴 좀 아까운 그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드라마를 한번 찍먹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런 오디오 드라마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할인을 하실 때 코인을 잘 충전해 두셨다가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럼 이 오디오 드라마는 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디오 드라마도 웹툰처럼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런 플랫폼들에 가셔서 그 작품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라고 하는 작품은 야해라고 하는 그 오디오 제작사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밍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해밍 네네네 그 각 한 편이 뭐 짧으면 15분 뭐 길게는 30분 더 길게는 막 1시간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 성우님들의 녹음과 이 편집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웹툰도 마찬가지인데 끊는 점이 되게 중요해서 막 이야기를 한참 막 싸우다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끔 한 화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마다 좀 코인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웹툰이나 소설은 막 2코인, 3코인, 뭐 4코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잖아요. 오디오 드라마는 그 회차의 녹음 길이마다 그 코인 수가 좀 분량이 좀 분량마다 그 금액이 정해지고 보통 한 편에 그래도 한 뭐 예를 들면 1,5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그냥 한 편을 들으실 수 있는데 보통 미리 듣기로 1화에서 2화 정도는 무료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찍먹해 보시고 오디오 드라마의 재미에 빠지셨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외에도 뒤에 이제 다른 콘텐츠들도 한번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해밍 딱 들어가 봤는데 19금 아닌 거 중에 1등은 용이 비를 내리는 거. 성인 콘텐츠가 확실히 많고 여기서 중요한 건 19금이 아닌 것 중에 네네네. 19금 콘텐츠가 아닌 것 중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해밍 말고 이제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데 그 오디오 코믹스 아코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중에 전연령은 또 불멸의 날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또 전연령 작품으로 또 듣기 좋은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오디오 콘텐츠 이런 거 혹시 들으시는 분 계세요? 저는 최근에 그 저희 길티 톡방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엄청 강추. 꼭 들어라. 진짜 꼭 들어라. 진짜 제발 이러면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PV하고 1화가 이제 무료 공개가 되어 있어서 1화는 다 들었어요. 어때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죠. 그 오디오 북은 많이 듣고 오디오 드라마는 이걸로 거의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이게 잘 만든 건지 아니면 오디오 드라마의 평균적인 퀄리티가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작을 제가 또 다 봤잖아요. 원작의 팬이고 이거를 들었을 때 진짜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같은 세대한테 오디오북은 그냥 제5공화국이 그게 퀄리티의 기준인 거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저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 약간 저 그러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아내가 그 이제 작업할 때 뭘 틀어놓고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찾다가 네이버에서 또 약간 이런 비슷한 게 맞아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무료로 돼 있는 게 있어서 뭘 틀어놓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듣게 됐는데 되게 익숙한 목소리들,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그러니까 거의 영화식으로 아예 그냥 제가 들은 건 이재훈이었는데 배우들의 어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거를 그냥 그 우리 뭐 틀어놓은 것처럼 영화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근데 되게 실감나게 성우들 그냥 한 거 이상으로 녹음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막 궁금하기도 되죠. 하고 몰입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건데도 되게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 책처럼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몰입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리고 이게 오디오북하고 그래서 뭐가 다른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디오북은 어쨌거나 보통 한 명의 읽는 사람이 있고 뭐 연기도 하시겠지만 이건 그냥 완전히 극이 펼쳐지는 거라서 그 안에서 효과음 그러니까 폴리라고 하는 그런 사운드 메이커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런 소리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성우님들도 실제로 뭘 마신다 이러면 실제로 뭘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과거로 이렇게 회상이 넘어가는 부분은 또 그런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듣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그런 효과음들이 다 들어와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로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거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분들이랑 맞아. 그 명절 때 특히 노안 때문에 책 읽기 어려우신 약간 연령층 높은 분들이 사실 많이 읽는, 그러니까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다. 한번 이것도 시도해봐야겠다.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비엘입니다. 괜찮아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되게 다채롭게 소개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안 겹치게 하려고 뭔가 엄청 진짜 고민한 티가. 이번에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번 명절에 제가 만화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잡아온 컨셉은 뭐냐면 디톡스예요. 디톡스. 제가 디톡스 하고 싶은 건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디톡스. 인간 디톡스를 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요즘의 욕망을 담아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랑 정확히 4년 전인가 2년 전에 개봉했던 일본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독은 다른 사람인데 영화가 두 개인데 주연 배우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도 똑같아. 그리고 먼저 나왔던 영화는 약간 젊을 때 느낌이고 나중에 나온 영화는 좀 더 늙었을 때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감독도 다른 사람이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작품이 있어서 그거를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니시카와 미와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멋진 세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2024년에 제가 본 거는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쿠쇼 코지라고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안성기 같은 배우예요. 그리고 이 배우가 젊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 영화 수입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 제일 유명했던 영화가 쉐리 댄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주인이기도 했고 신라권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일단은 먼저 멋진 세계라는 작품도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서 야쿠자가 되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살인죄 때문에 복역하고 나온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서 사회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아르바이트 일 같은 것도 시켜주고 보호자도 따로 있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뭐랄까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병처럼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와서도 평소에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하고 사건 사고를 일으킬 뻔 많이 하다가 잘 넘어가는데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이 사회에서 나와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재봉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받아주고 뭐 알바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고 하여튼 살인죄가 있는 복역을 했던 그게 있으니까는 자기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안 받아주다가 끝끝내 어떤 일할 곳을 하나 찾았어.
근데 거기 일하는 장소에 뭐 양로원 같은 보호시설에서 이제 도움해 주시는 역할로 일을 하는데 그 센터에 되게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머리가 좀 아파서 그러니까 보통의 소통이 어려운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막 바보라고 놀리고 괜히 장난치고 이러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평생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 보면 하지 마 이러다가 막 화나가지고 그거 막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고 물론 살인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가 마지막 직장인 거야. 받아준 유일한 곳이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놀리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왜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냐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말을 못해. 그러면서 제목이 멋진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해 버린 거지 이제. 그런 거 남이 그렇게 막 못쓸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자기도 그렇네요 하고 웃어버리면서 엔딩이 나는 영화거든요. 엔딩 스포 아니에요? 방금?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도 볼거리가 훨씬 많아요. 연기가 더 제일 재밌어요. 연기가 훨씬 연기 보는 중요해요. 재미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딱 그 사회에 적응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영화가 하나 보여주는 게 있고 그리고 뒤에 얘기할 퍼펙트 데이즈는 왠지 똑같은 주인공이다 보니까는 그 아저씨가 한 10년, 20년, 10년에서 15년 정도 늙은 뒤의 모습일 것 같은 비슷한 방에 후속 영화처럼 왠지 후속처럼 카메라 앵글도 똑같아. 방도 똑같아. 거의.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이제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뭐냐면 도쿄에 있는 공공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왜 제목이 퍼펙트 데이즈냐면은 딱 첫날이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와서 아 상쾌하다 아침에 집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캐나 딱 뽑아 먹고 자기가 운전해서 차 타고 쭉 다니면서 모든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딱 와서 이제 목욕탕 갔다가 저녁에 맨날 가는 조그마한 허름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집에서 좋아하는 사소설 좀 읽다가 딱 잠든단 말이야. 완벽한 날인 거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날에 반복일 거 아니야. 청소부니까. 근데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서 나의 완벽한 하루를 깨는 거야. 이 사람의 완벽한 하루를. 그래서 어떤 날은 자기랑 같이 일하는 젊은 청소부가 있는데 막 돈 빌려달라고 하고 막 괜히 귀찮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카세트 테이프로 아직도 차에서 뭘 듣는데 젊은 친구 청소부가 이거 팔면 여기서 돈 많이 받는다고 팔자 이러고 계속 심상을 어지럽히는 거지. 그리고 막 젊은 여자애가 찾아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길 가서 사람 만나서 사람이 괴롭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알려주는데 갑자기 누나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사촌 뭐 누나의 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하루하루 일상을 되게 어지럽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지럽힌 일상을 견디고 다시 자기의 완벽한 하루로 돌아가기 위한 그 구비구비를 옴니버스처럼 보여주는 건데 와 너무 재밌고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보고 있으면 아 사람을 만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사람을 안 만나면 사건이 일이라는 게 안 되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어서. 어쨌든 근데 완벽한 하루 내가 꿈꾸는 완벽한 하루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지 못하는 되죠. 변주 속에 사니까 완벽한 하루가 안 되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이게 칸 영화제에서 작년이죠. 경쟁 부분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여기 진짜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진짜 별게 없는데 너무 재밌어. 맞아요. 정말 보셨어요? 좋아요. 봤어요. 맞아요. 봤는데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아침에 보고 이제 조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오전에 보고 오후에 딱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영화를 볼 때 오전에 봐서 오후 이 영화를 보는 잔상이 남아있는 오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말을 하지 않는 그 시로 그 영화에 내가 영화를 이어서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 되게 들었거든요. 주인공 대사가 영화 1시간 동안 한 페이지가 안 될 거야. 맞아. 대본에서. 진짜 말 수가 없어. 근데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나무주연상 받았어. 연기가 정말 대단해. 그렇구나. 저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대사가. 진짜.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있는데 와 음악이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 아는 노래예요. 다 아는 노래는 나오는데 니나 사이먼의 필링 굿 같은 노래 그런 거 나오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 계속 듣는 거야. 들으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도 맞아요. 딱 듣는 순간 바로 알만한 노래인데. 보셨고 저도 봤어요. 보셨고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안 봤어요. 영화 보고 나서 최근에 영화를 보고 나서 와 이거를 보세요라고 전 남한테 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나서는 여기 그 박이나 평론가님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봐라. 이거는 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하루하루가 어디서 불편한 점이 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영화다.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에 대해서 그리는 그게 되게 많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작품이 되게 많은데 약간 또 다른 감각으로 내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맞아요. 진짜 궁금해졌어요. 맞아. 네. 아니 영화 그 덧붙이자면은 네. 그 영화 그 짐 자무시의 그 패터슨 보신 분들 있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패터슨. 봤어요. 그거를 되게 재밌게 보셨다면은 약간 비슷한 연장선에서 더 좋게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약간 일상 속 어떤 아마추어적인 그런 예술의 세계를 담고 있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패터슨을 보면서 그 야쿠 코지가 연기하는 주인공 아저씨가. 맞아.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네, 되게 연기를 좋았어요. 진짜 잘해요. 네. 진짜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앞에 있는 말했던 멋진 세계는 이게 유튜브에서 영화를 구매를 하셔야 볼 수 있고 뒤에 퍼펙트 데이즈는 넷플릭스에 지금 들어와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혼자 보시길 추천하고. 맞아 혼자 봐야 돼요. 아침에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침에 보고 반드시 그 동네 산책을 나가셔라. 맞아. 햇빛을 받아야 돼. 햇빛을. 하고 여기 있는 음악 들으면서 딱 걷잖아. 그럼 와. 엔딩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진짜로. 장난 아니야 이 영화 진짜. 아까 설명하신 그 영화랑 둘 중에 올해 내가 작년에 본 영화 중에 최고가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되게 재밌었는데 네네네. 서브스턴스요? 네. 했거든요. 퍼펙트 데이즈를.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내가 사람 디톡스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나훈 작가님. 네. 드디어 마지막이 근데 너무 마지막이라서 좀 부담이 너무 되는데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영화 제가 추천할 콘텐츠는 드라마인데요. 네. 아까 그 연두 PD님이 말씀해주신 서브스턴스랑 또 방금 성은수 작가님 말씀해주신 퍼펙트 데이즈에서 인간과 약간 삶을 뭐 구분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랑 되게 결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우리 다 그게 필요한 시기인가 봐.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그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그 드라마예요. 세브란스 단절? 네, 세브란스라는 병원인가요? 드라마인데 애플 TV에서 보실 수 있고 지금 티빙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애플 TV랑 티빙이 같이 서비스를 맞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간에 따라 기억을 분리하는 루먼 회사의 단절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은 마크라는 사람인데 이 마크는 시술로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기억이 나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서의 팀장이다. 회사 밖에서 의문에 쌓인 동료가 나타나면서 그들의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된다. 라고 시놉시스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 직장을 다니는 나와 사생활의 나의 기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인 거구나. 네, 완전히. 그래서 나는 직장에 있는 나는 출근하면서 퇴근하기만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너무 공포스럽다. 영원히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영원히 일만 하는 거고 공포스럽다. 이제 사생활에 있는 나는 그냥 영원히 사생활을 즐기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뭐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오히려 이제 회사에 있는 나는 바깥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만 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런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이 시술을 받고 이 회사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게 불만 없어요. 왜냐면은 자발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온 거고 나는 이 회사에서 그냥 단절된 채로 되게 하는 일도 엄청 쉬워요. 뭐 어떤 숫자를 뭐 나쁜 숫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숫자를 뭐 골라서 휴지통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링을 뭐 어디다가 끼워 넣는다든지 엄청 간단한 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점점 뭔가
그 주인공인 마크가 사생활을 겪으면서 갑자기 나는 너의 회사 전 동료야 하면서 나타난 그 동료 때문에 어떤 수상함을 느끼면서 이 회사를 파헤치는 내용이거든요. 세계관이 섞였군요. 네, 그 갑자기 섞인 거야. 절대 섞이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그 회사의 기억을 갖고 있는 동료가 사생활에 나한테 와서 나 너랑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너 뭐 약간 이 회사에 대한 일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생겨나는 일인데 이 드라마의 감독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벤 스틸러예요. 벤 스틸러. 네,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그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진짜 연출이 엄청 변태적이고 약간 강박에 쌓인 것처럼 되게 모든 게 약간 정방향에 뭐 대칭이 되어 있고 엄청 결벽증인 상태인 것처럼 되게 연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보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거 맞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싶으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게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이 시술이나 이 의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보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건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막 현실로 소리 지르면서 뭐 이러면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미묘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분위기도 기괴하고 기묘하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약간 근데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직장에서의 나와 또 사생활적인 나를 분리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전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바라는 걸 거예요. 일과 내 생활, 일상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그 건데 사실은 할 수도 되죠.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네, 그럴겠죠. 결국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발상이 나온 거기는 한데 실제로 여기 뭐 나오는 팀원들도 다 실제로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제대로 나온 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시즌 1이 지금 끝나서 시즌 2가 이제 지난주에 1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사생활만 겪는 쪽은 계속 스크린 노는 거야? 노는 게 아니라 퇴근 후라서 약간 저녁, 오후부터 이제 밤까지를 사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낮을 잘 몰라요. 낮을 모르고 회사에 있는 나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와, 그럼 우울하겠다. 출근이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퇴근 후 출근 전 삶을만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출근하기 전까지의 삶. 맞아요. 근데 햇빛은 못 보고 계속 어둠 속. 그것도 되게 힘들겠다. 왜냐면 계속 몸 상태가 그럼 퇴근 후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생활인 사람은 근데 이게 털린지 모르는 거죠. 그치. 그냥 나의 디폴트 상태. 그리고 회사에 있는 나도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힘들다는 거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특이한 진짜 특이해요. 저 이거 특이한 뭔가 소재. 클립으로 봐서 아까 설명을 듣다 이게 이거였구나 싶었는데 네. 그 클립 중에 뭔가 그런 걸 본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도 회사 안에 로맨스와 정치와 뭔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퇴근한 사람은 약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전혀 그게 몰라요.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뭐 친구, 사랑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오후의 삶과 연결이 안 되는. 전혀 몰라요. 그 바깥에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존재도 아예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막 그런 이야기잖아요. 일과 생활, 일상을 구분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까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나도 나거든요. 맞아요. 또 내 그쵸. 인생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직장 뭐 돈만 벌고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제가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욕심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나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나의 인생의 일부로서 그 시간이 가짜 뭐 돈만 버는 시간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막 듣는데 계속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내에서도 이 단절 시술에 대한 비판하는 이제 바깥 단체들이 등장하고 근데 당연히 이상하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주인공들이 주인공 마크가 이 시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변 가족이 있거든요. 바깥
마크가. 그쵸. 그래서 바깥 마크의 이제 가족들은 이걸 반대했지만 주인공의 의지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너의 의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 관건은 이 주인공들이 왜 이 시술을 받게 됐을까라는 것까지 이제 가면서 진정한 약간 어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보면서도 시각적인 재미도 너무 있고 진짜 미스터리하고 기괴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진짜 재밌어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원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트릭스는 전원이 그렇게 되는 이야기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빨간 약을 먹은 한 사람이 이제 진실을 깨닫는 건데. 네네 그 진실을 깨닫고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약간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그런 소수가 세계 안에서 그런 소수가 선택을 그런 한 거고. 선택을 한 거다 보니까 또 네. 다른 맥락으로 재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또 관건인 거죠. 보면은 딱 이제 지금 직장인 분들이 슈퍼 공감 중. 지금 말이 많아요. 과몰입을 하신 상태예요.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세계관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들, 미스터리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는데 그걸 완전 극단까지 해가지고. 네. 이거 정말 재밌어하실 거예요. 직장인들은 이야기 공포스러울 것 만들어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은 당연히 진짜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런 직장인들의 그 직장에서의 고충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긋지긋하게 들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정말 분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죠. 생각이 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고 분리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잘 합의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담에서 좀 다뤄야 될 만한 부분들인데 근데 욕구 자체는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뭔가 이 사생활이나 뭐 직장의 사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걸 일하면서까지 가지고 오고 싶지 뭐 않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되게 SF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뭐 서브스턴스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뭔가 그 서로가 서로가 무슨 일 했는지 모르는 그런 발상이라든지 아니면 5억 년 버튼 얘기 알죠? 5억 년 버튼 딱 그거예요. 5억 년 버튼 누른 나랑 5억 년 버튼을 누르고 살다 온 나랑 타인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여기 전문가 계셔서 좀 주름잡기 그렇지만 아니요, 어쨌거나 모든 장소에서 상태니까. 계속 그 페르소나가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직장이 진짜 그 어떤 페르소나라는 정의를 딱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덕업일치하게 돼서 그 취미생활을 즐기는 나와 취미생활을 즐기며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의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격차가 아주 멀지 않지만 그 격차가 먼 사람들은 그 그림자의 길이가 굉장히 멀어질 거란 말이죠. 그럴수록 좀 더 자기 자신과 그 또 다른 자신을 좀 분리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직장에 대한 얘기로 지금 페르소나를 얘기했지만 뭐 되게 응습한 취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보여주기 껄끄러운 면들을 계속 분리해 나가는데 그걸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거리를 떨어뜨리고 유리시킬수록 정신이 되게 좀 불안정해지고 취약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좀 미워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정다빈 PD님인 코드 기어스의 반역의 르르슈, 지금 라프텔 티빙 왓챠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우님은 이제 무역 게임이죠. 활협전, 그 지금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구매해서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김혜인 편집장은 문학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로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녀의 문학을 도서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디북스에도 지금 찾아봤는데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연두 PD님은 오디오 드라마. 지금 해밍이란 그래서 들으실 수 있는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이거
쩐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멋진 세계라는 영화랑 퍼펙트 데이즈 멋진 세계는 유튜브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퍼펙트 데이즈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임나훈 작가님은 애플 TV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티빙도 돼요. 티빙에도 있군요. 세브란스 단절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신 순서대로 본인 거 말고 나는 그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끌린다. 한마디 하나 선택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빈님 먼저 본인 네. 거 말고. 저는 세브란스. 아 이거 제일 마지막이라서 버프 받은 거 아니야?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아니 왜냐면은 박완서 쌤 거는 제가 많이 봤고 그쵸. 용비국도 이미 들어가지고 이제 돈만 생기면 들을 의향이 있고 게임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윈도우로 가지고 있잖아. 왜 안 해? 저요? 저는 이제 게임을 한 번 하면 진짜 미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네. 게임을 잘 시작 안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는 그 성인수 작가님한테 원래 추천 받았었거든요. 어제 점심 먹으면서 그때는 보고 싶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안 보고 싶어졌어요. 왜? 오히려 저는 조용한 걸 싫어해요. 네, 상쾌한 거지.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전 조용한 진짜 걸 정적인 싫어해서. 영화라. 네, 안 보고 싶어졌습니다. 실망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세브란스. 네. 좋습니다. 전우님은요? 저는 지금 다 되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복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잖아요. 맞죠. 이거는 애니메이션 팩트니까. 빼고는 아마 다 일단 찾아보고 그 중에서 보게 될 제일 것 끌리는 같다. 게 뭘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야기로는 저도 세브란스. 세브란스.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게 일단 가장 좀 관심이 많이 가긴 했는데 그렇지만 박한서 작가님의 그 책은 제가 지금 약간 좀 부끄러웠거든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에서요? 약간 이 기본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제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에이,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런 게 좀 모를 수 있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래도 좀 한번 이거는 반드시 좀 미디북스에서 일단은 빨리 사야겠다. 전우님은 박완서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게임 편집자님요? 저는 저도 그 세브란스 단절. 저도 마지막 버프야 이거. 직장인이라서 다. 왜냐면 진짜 직장인이어서 그래요. 이거는 좀 직장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도 좀 있었던 있죠. 시절이 사실 있었거든요. 너무 너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 워라벨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도인 키워드였어요. 그걸 네. 잘하는 사람이 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저도 방금 들으면서 이거 보면은 좀 이제 그 균형이라든지 그거를 생각해볼 만한. 해볼만하다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연두 PD는요? 저는 뜻밖에도 그 화렵전이 굉장히 윈도우예요? 윈도우예요? 부럽다. 그게 그리고 중요하죠. 그게 커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컨텐츠들은 사실 다 길거리에서도 출퇴근 시간에 즐길 수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도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직장인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스토리를 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20시간을 PC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명절에 하는 이건 거니까. 명절 말고는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무림세스 메이커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전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 정적인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그 하마구치 류스케 작품의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도 진짜 악전은 저도 좋아하는데. 악전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정적이 뭐야?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네. 말씀하신 그런 하루를 좀 살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박완서 문학이요. 와우. 왜냐하면 예전에 산원 책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때 단편들을 봤으니까는 이번에 말씀해주신 단편은 한번 해볼 만한데 제가 이상하게 소설을 잘 못 읽더라고요.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래서 이번엔 단편을 또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단편을 좀 찾아서 단편 이름은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네. 이제 장편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박완서 문학을 퍼펙트 데이지 같은 삶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네, 명절 때 그것도 제가 사는 곳에 천이 막 흐르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앉아서 날씨만 괜찮으면 책을 한번 이북으로 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임나훈 작가님은요? 저는 일단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뭘 틀어놓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연두 PD님이 소개해주신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책을 그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박완서 선생님의 종이책 옛날 책은 많이 읽은 게 없어서 한번 이번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재밌어요. 근데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문학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접할지 모를 때는 약간 어른들의 입담이 맞아. 걸출한 작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매콤하고 좋다. 맞아. 거기에 또 맛이 있지. 순수한 맛이 있어. 순수한. 작가님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등단이 되게 늦으셨어요. 40대를 지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문화 그냥 등단작부터 그냥 인생이 녹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정말로.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20대가 한 명밖에 없는 연배가 높아져서 다들 흠뻑 빠져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명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디 시골에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혼자 휴식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번 명절이 좀 길어서 이 다양한 것들 좀 추천해 봤고요. 오늘은 좀 마음에 드네요. 다양한 콘텐츠들을 추천한 것 같아서. 그러게요. 되게 생각을 저번에 그냥 막 했다가 막 겹치고 난리 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추천해 봤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거, 관심 가시는 거 들어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만화 클래식이잖아요. 네. 저희는 잠시 쉬고 와서 이 패널들 지금 지쳐있으니까 빵 좀 먹이고 와서 우리의 본 게임이죠. 만화 추천. 다들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는데 만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